자, 이제 313페이지에 영세율을 보겠습니다. 영세율. 이건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꼭 잘 아셔야 돼요. 자, 영세율 보겠습니다. 자, 이건 세율이 0인 걸 이야기하는데, 자, 개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할까? 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한국에. 자,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 자,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자,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요. 미국에다가 반도체 수출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를 미국에서 팔아요. 하이닉스. 자, 얼마에 팔았냐면요. 900원에 팔았다라고 할까요? 900원. 그럼 미국에서 팔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부가가치 세율을 봤더니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라고 할게요. 10%죠? 자,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지만은 그냥 부가가치세 부과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율은 2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00원이니까 900원에 한국 물품이기 때문에 한국 세율을 적용하면은 10%면 얼마예요? 90원이죠? 예, 90원에 부가세가 붙어서 990원에 미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자, 근데 미국에서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크기, 성능, 모양 모든 게 동일한 M사 반도체가 있다고 할게요. 자, M사 반도체가 있는데 M사 반도체도 똑같은 가격 900원에 내놨어요. 자, 근데 미국의 부가가치 세율은 몇 프로예요? 20%이죠? 그러면 20% 곱하면은 180원, 부가세 180원이 붙어가지고 예, 1080원에 팔리게 될 거예요. 그럼 M사 반도체는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되게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요. 이 수출하는 나라 있죠, 한국. 자, 수출하는 나라의 한국. 예, 한국에서 수출할 때는 세율을 0으로 내보내요. 세율을 0%의 세율로 내보내고 수입하는 나라 있죠. 수입하는 나라의 미국의 부가가치 세율로 과세를 때려버려요. 미국의 부가세율이 20%라고 했었죠. 예, 가정한 거예요, 가정. 20%라고 가정. 그러면 하이닉스 반도체도 900원에 20%의 부가세가 붙어서 180원에 20%인 180원의 부가세가 붙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겠죠.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네. 그래서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수출할 때 세율을 0으로 내보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저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수출하는 물품은 세율이 몇 %라고요? 영세율. 영세율의 느낌은 어떤 느낌을 가지면 돼요? 수출이다.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율이 0%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가세 과세 대상 중에서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재화의 수입이 있었죠. 예, 요것 때문에 그래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이 0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로 부가세 과세하잖아요. 예,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영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313페이지 상단에 영세율 특징을 볼게요. 영세율 특징에 1번에 뭐가 있어요? 거기 수출을 촉진한다 이런 말 있죠? 네, 수출 촉진. 그쵸.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이 촉진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완전 면세 제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동신기계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네, 기계 판매상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동신기계가 이제 하이닉스한테 기계를 팔았어요. 자, 기계를 얼마에 팔았냐면요.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판매자는 부가세를 10% 받아야 되겠죠? 그럼 부가세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1억 원.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수출했어요. 자, 반도체를 수출했다. 얼마에 수출했냐면요. 20억 원에 수출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부가세가 붙어야 안 붙어요? 수출이니까. 수출은 영세율이라고 썼죠. 예, 부가세가 안 붙어요. 0. 자, 그럼 하이닉스 부가세 신고해야 되겠죠?
자,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부가세는 판매했을 때 판매한 금액의 10%만큼의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했는데, 영세율은 10% 부가세가 안 붙어요. 이제 세율이 0이기 때문에 하나도 붙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20억 원 곱하기 0%에서 0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 매입세액. 자,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1억 원이죠. 1억 원을 빼요. 빼야 되겠죠. 사오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빼기 해준다라고 썼죠. 자, 그러면은 얘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이잖아요. 얘는 환급세액이 발생해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억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낼 거 없죠. 그 다음에 지가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면세예요. 부가세가 완전히 면제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들 중에서 부가세 부담이 가장 없는 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예요. 낼 것도 없고 지가 낸 건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수출업자들은 보통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돌려받아요. 자기가 매입한 부가세는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영세율 특징에 동그라미 이번에 완전 면세 제도, 그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가세가 면세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실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수출하는 나라.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죠. 그러면은 얘는 생산지국이죠. 생산지국. 만든 나라. 자, 그 다음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죠. 소비지국.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에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쓰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하는 거잖아요. 수입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가 소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실현이다. 그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세율은 수출하는 나라, 즉 만든 나라에서는 세율을 0으로 내보내고 수입하는 나라, 즉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실현이다. 그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영세율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거는 칠판이 좀 애매하네. 칠판은 제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13페이지 그 두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보겠습니다. 자, 영세율은 느낌을 가지실 때 수출하는 거, 수출이라고 썼죠? 자, 그럼 적용 대상 거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수출하는 재화. 수출하는 재화가 영세율이 적용을 해주겠죠? 수출하는 재화.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거기 직수출이 있죠? 직수출. 직수출은 그냥 바로 직수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LG전자가 있다.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다가 직접 수출하는 거. 이게 직수출이겠죠. 그럼 당연히 직수출은 수출하는 거니까 세율이 0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행이탁 수출 있죠. 대행이탁 수출. 얘도 영세율이에요. 수출이잖아요. 그럼 대행이탁 수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건데 그 LG전자가 직접 수출하는 건 직수출이고 누구한테 수출을 대행 맡겨요. 수출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보통 상사자 붙는 회사들인데 LG 상사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수출을 대행해주는데 그럼 세탁기를 팔아요. 세탁기를 LG 상사를 통해서 이렇게 팔았다. 그럼 얘도 어쨌거나 수출한 거예요? 수출 안 한 거예요? 수출한 거죠. 네. 세탁기를 이렇게 수출 대행 업체인 LG 상사한테 맡겨서 수출을 해도 어쨌거나 수출한 게 맞기 때문에 얘도 세율을 0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대행이탁 수출에서 LG 상사는 이 수출 업무를 공짜로 해주겠어요? 아니면 수수료 받겠어요? 수수료 받겠죠. 그래서 LG전자와 LG 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수수료는 부가세가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걔는 붙어요. 왜냐하면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LG전자와 LG 상사 간의 문제잖아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행이탁 수출 수수료, 대행이탁 수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대행, 위탁, 수출 수수료. 수출 수수료는 10% 과세요.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은 이번에 대행이탁 수출에서
밑에 별표 1, 별표 1 부분에 보시면은 대행위탁 수출에서 수출업자가 수령하는 수출 대행 수수료는 수출업자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10% 과세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네, 그거 그 대행위탁 수출 수수료는 10% 과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책에 계속 볼게요. 3번에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무역법에 따른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얘도 어쨌거나 수출이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 어떤 거냐. 그런 거 몰라도 되겠고 그냥 수출이면 영세율이에요. 위탁 판매 수출이죠. 외국인도 수출이죠. 그 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죠. 네, 그래서 수출은 다 세율이 몇 %라고요? 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거래가 있는데 그 국내 거래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예,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하이닉스가 있다. 하이닉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MP3를 판매하는 업체, 아이리버라고 할게요. 아이리버. 자, 아이리버한테 이렇게 반도체를 팔았어요. 반도체. 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팔았다. 자, 얼마에 팔았냐면요. 10,000원에 팔았다. 5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부가세 10% 받아오겠죠. 50원만큼. 자, 아이리버는 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장착시켜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요. 자, 미국에다가 수출했다. 미국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미국에다 수출하는데 MP3, 아이리버 MP3에다가 자, 반도체를 넣겠죠. 하이닉스 반도체를 장착시켜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봤더니 MP3가 팔리고 있겠죠. MP3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장착된 MP3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흐름을 잘 보세요.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를 비록 국내 사업자인 아이리버한테 팔았지만은 이 반도체는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죠.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국내 사업자인 아이리버한테 판 거지만은 결국은 이 반도체도 수출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쵸? 수출업자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수출업자의 물품에 장착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결국은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세를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비록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지만은 실질은 수출이기 때문에 세율을 몇 %로 해주냐면요. 0%, 0으로 해줘요. 자, 근데 있잖아요. 아이리버가 이 반도체를 장착시킨 MP3를 미국에다가 팔면은 당연히 영세율이 맞는데 얘가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다. 국내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영세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죠. 반도체가 수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세율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장착된 MP3가 수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내국 신용장이에요. 그 내국 신용장이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세요.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MP3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장착된 MP3가 수출이 됐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가 내국 신용장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근거해서 판매가 됐다. 예, 이 반도체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세율이 0이 된다라는 거. 그냥 팔면 0이 아니에요. 어떤 서류에 근거했을 때만 되냐면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만 세율이 0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이리버한테 팔았죠. 예, 팔았는데
어떤 서류에 근거했을 때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에 근거해서 팔았을 때만 세율이 0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원래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했을 때 영세율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한테 팔았어요?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0인 거잖아요. 국내 사업자인 아일리브한테 반도체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을 때 세율이 0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에 근거해서 팔았을 때만 세율이 0이 된다. 간단하게 내국 신용장이 뭐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일리브하고 미국 간에 그 수출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 돈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개설이 돼요. 신용장이 개설이 돼서 그게 근거해서 이제 돈을 주고받는데 그 신용장에 근거해 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아일리브 간에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개설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거나 수출 용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그러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 거는 비록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지만은 세율이 몇 %라고요? 0%이다. 그다음 내국 신용장하고 비슷한 게 구매 확인서가 있어요.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 이것도 내국 신용장하고 같은 걸로 보세요. 구매 확인서도.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하면은 로컬래시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로컬래시 다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로컬래시에 의해서 물건이 국내 사업자한테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실질은 수출이기 때문에 세율을 0으로 적용시켜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책에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또 설명을 해보면은 한국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있잖아요. 얘들은 전부 다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들한테 물건을 팔면은 결국은 해외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0으로 적용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수출하는 재화 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영세율의 느낌이 이렇죠. 거기 위에는 수출이죠, 수출. 거기 국외거래, 바다 건너가는 수출이죠. 국내 거래는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요? 바다 건너가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행위가 위에 국외거래는 외국에 판매한 거고 밑에 국내 거래는 국내 사업자한테 판 거잖아요.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지만은 한 단계 거쳐서 결국은 바다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된 거니까 영세율 적용시켜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는 걸 배우는데 그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할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해 안 해도 돼요. 이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바다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업자들은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받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하이닉스가 아이리브한테 판 거, 이건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수출하는 제한은 됐고, 그 다음 2번에 뭐가 있냐면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있죠? 두 번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얘도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해외에 나가서 노가다는 걸 이야기해요. 용역은 뭐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노가다 한다. 외국 가가지고 그 건물 지어주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도 어쨌거나 해외 나가서 외화 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영세율. 세 번째,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이 있는데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는 거죠. 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율이 0인 거예요. 외국 항행 용역. 그래서 우리가 그 비행기 같은 게 있죠. 비행기가 국내에서 국외에서 국내, 그 다음에 국외에서 국외, 이렇게 바다 건너가는 비행기들은 세율이 0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를 어느 나라에서 과세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다 건너가는 비행기가 뭐 A라는 나라에서 과세할지 B라는 나라에서 과세할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럼 어쨌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바다 건너 나가는 거는 다 세율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내선 있죠. 예, 비행기가 국내에서 국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얘는 부가세가 붙어요. 예, 국내선 비행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그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봤고, 그 밑에 이제 별표 1, 표에 별표 1은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 별표 2가 또 중요한 내용인데,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뭐가 있냐면요, 면세가 있죠. 예, 314페이지에 면세. 자, 면세도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313페이지에 면세를 보겠습니다. 자, 면세. 자, 면세라고 하는 거는 그 국내에서 물건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게 면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적이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있습니다. 면세는 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목적이 있다.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차별이에요, 차별. 예, 차별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쌀을 판매하는데 자, 쌀을 판매하는데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다라고 할게요. 부자한테도 쌀은 10,000원, 거지한테도 쌀은 10,000원일 거예요. 자, 근데 부가세 10%를 똑같이 붙여요. 그러면은 이 부가세는 세율이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이 부자한테는 이 10%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부담이 되겠어요? 크게 부담이 안 되겠죠? 근데 거지한테는 이 부가세 10% 붙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먹는 쌀, 생필품들 있죠? 예,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자나 거지나 그냥 부가세는 내지 말고 써라. 예, 뭐 그런 의미예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세부담의 역진성은 차별인데 차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면세는 느낌을 가지실 때 보통 생필품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세요. 아까 앞에 영세율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수출이었죠. 예, 수출이었고, 면세는 느낌을 가지실 때 생필품이다.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시켜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면세의 특징 두 번째, 부분면세 제도다 이런 게 있죠. 부분면세. 이거는 뭐냐?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동신기계가 있다라고 할게요. 동신기계, 기계 판매상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쌀 장수한테 기계를 팔았어요. 쌀을 판매하는 그 사업자한테 기계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붙어요? 1억 원이 붙겠죠? 자, 그 다음에 쌀장수. 쌀장수는 쌀을 팔아요. 쌀을 팔았는데 쌀을 2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쌀은 뭐예요? 면세죠, 면세. 쌀은 면세 생필품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겠죠? 자, 그럼 쌀장수가 내야 될 부가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매출세액이 있겠죠? 매출세액은 없어요, 면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매입세액. 자기가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억이죠, 1억. 그럼 매입세액 공제 1억 원을 받아서 환급이 나오느냐? 이게 안 돼요. 면세 사업자의 특징은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얘도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얘는 부분면세라고 해요. 낼 거는 없지만 낼 것도 없고 지가 낸 것도 못 돌려받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부분면세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영세율 사업자는 지가 낸 거 어떻게 했어요? 부가세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 다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지가 부담한 부가세를 못 돌려받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면세 사업자는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불리해요. 훨씬 더 나아요, 면세 사업자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당 가서 식사하시면은 식사하실 때 식사 대금이 10,000원이 나왔다. 그럼 10,000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10,000원이 났네. 여기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00원만 내고 오세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00원만 내고 오죠.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 10,0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10,000원에 11,000원이다라고 할게요. 예, 음식값이 11,0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000원만큼의 부가세를 세무세에다 갖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값에다가 부가세를 붙여서 파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데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런 말 하면 되게 듣기 싫죠.
그 물건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부가세는 내가 내는 거다. 예, 이런 생각으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내고 그냥 안 돌려받는 게 속편하단 말이에요. 예, 부가세 내는 것보다 그냥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출세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되고 지가 낸 거 안 돌려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을 다니신다. 학원도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럼 학원에서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원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되게 기분이 안 좋겠죠. 학원비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아예 안 내고 안 돌려받는 게 더 낫고 그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소비자들한테 부가세를 전가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업자들은 호텔 있죠, 호텔. 호텔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텐텐 붙는다고. 그런 데는 일반 소비자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한데 일반적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은 부가세를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거,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면세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자, 그래서 면세 특징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요? 부분면세다. 완전히 부가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가 부담한 부가세,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럼 면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면세 대상이 있죠. 면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 외우면 참 좋은데 이런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면세 대상이. 딱 봐도 표가 다음 페이지까지 있죠. 외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외우시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 면세 대상의 첫 번째 기초 생활 필수품 있죠. 자, 생필품은 면세가 되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냐면요. 미가공 식료품. 2번에 국내산 미가공 비식용 농축수입 산물이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국내외산 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있고 농축수 임산물 국내외산 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두 번째 국내산, 그 다음에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농축수 임산물. 자, 국내외산 있죠. 식용 먹을 수 있는 거는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 전부 다 면세를 해줘요. 근데 먹을 수 없는 거 있죠. 비식용에 대해서는 국내산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만 면세를 해준다라는 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나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니까는 생필품이 맞죠. 면세를 해줘야 되겠죠. 해주는데 먹는 것들 있죠. 먹는 것들은 국내산을 불문하고 전부 다 면세를 해줘요. 그래서 배추 있죠, 배추. 국내산 배추도 면세이고 중국산 배추도 면세예요. 자, 근데 먹을 수 없는 거 있죠, 비식용. 먹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국내산만 면세가 돼요. 예를 들어서 화분 있죠, 화분. 난 같은 거, 난이 있는데 국내산 난은 면세예요. 근데 중국산 난 있죠. 중국에서 들어온 난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거는 국내산만 면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미가공 있죠. 미가공은 가공을 안 했다는 말인데 이거는 불에 지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해버리면 안 돼요. 불에 지피거나 포장을 해버리면 가공한 걸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불에 지피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거에 미가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징어 있죠. 오징어, 생오징어 이런 거는 면세예요. 근데 오징어를 불에 구워버리잖아요. 그럼 과세가 돼요.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김치는 면세예요. 근데 김치를 포장해버리잖아요. 포장을 하면은 과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기초 생활 필수품의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수돗물 있죠. 수돗물 면세예요. 면세를 해줄 만하죠. 근데 그 갈로의 생수는 과세예요. 생수.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생수 있잖아요. 당연히 부가세가 붙겠죠. 그래서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예요. 연탄하고 무연탄은 생필품이죠. 근데 그 갈로에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인데 유연탄, 갈탄, 착화탄이 뭐냐면요. 불이 잘 붙는 거 있죠. 연탄 중에서 불이 잘 붙는 거.
여러분들이 마트 가시면은 비닐에 싸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불 잘 붙으라고 피우는 연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유연탄, 갈탄, 착화탄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쓰는 것들은 면세,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는 과세,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데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아무래도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지. 예. 그래서 얘는 과세가 되겠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뭐가 있냐면요, 여객 운송 용역 있죠. 여러분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시죠? 그 다 면세예요. 그래서 거기 여객 운송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버스, 지하철, 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갈로의 항공기나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운송은 과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운송, 그다음 우등 고속버스 등은 과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왠지 좀 교통수단이 고급 교통수단이죠. 비행기 국내산 비행기만 과세예요. 국제선은 부가세가 안 붙고, 전세버스, 택시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철도도 마찬가지, KTX. 그 다음에 우등고속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타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타지 않는 거는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인데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예요. 일반 고속버스는 아무래도 그 서민들이 타잖아요. 탈 때 아무래도 일반 고속버스가 더 싸니까 이거는 면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버스는 우등고속버스만 과세고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 용역. 주택, 집은 생필품이죠. 집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면세이고. 그 다음에 6번, 여성용 생리처리 이생용품, 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 다 생필품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국민후생 재화 용역이 있는데, 그 옆에 동그라미 1번에 의료보건 영역, 병원이죠. 병원도 꼭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병원은 면세인데 그 갈로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및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이다. 성형수술 있죠, 성형수술. 요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과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 요것도 뭐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과세가 되겠고, 그 혈액 수혈하는 거 있죠, 수혈. 네, 그런 건 면세예요. 약사의 조제 의약품, 약품 있죠, 약은 면세예요. 근데 일반 의약품은 과세. 그러니까 약 중에서 그 조제 약품 있죠, 조제. 처방전 있는 약 있죠, 처방전 있는 거. 요거는 면세예요. 근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일반 의약품, 그 일반 의약품이다라고요. 얘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조제약품은 면세나 일반 의약품은 과세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 학원은 면세예요. 교육청이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은 면세인데, 그 갈로의 무도학원, 인허가 받는 업종들이 아니죠. 인허가 받는 학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도서나 신문, 책이나 신문은 면세겠죠. 책이 면세인 거 외워두세요. 자, 2번에 예술 창작품, 비영리 목적의 예술 문화 행사, 그다음 비직업 운동 경기, 그 다음에 창작 공연이 있잖아요. 뭐 올해 개정된 건데 창작 공연 이런 것들도 다 면세예요. 딱 봐도 딱딱하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죠. 보기 싫어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면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면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화 행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따분해할 만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면세다라는 거. 네, 그 갈로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수족관. 이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 이유를 아는 것보다는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공급, 2번에 금융보험 영역, 3번에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영역. 얘들은 면세인데, 땅 있죠. 땅은 면세예요. 그다음 2번에 금융보험 영역.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이체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지는 않아요. 금융보험 영역은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3번에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원래 인적 용역은 면세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프리랜서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저기 노래 부르시는 분들, 어디 가서 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면세단 말이에요. 면세. 근데 그 갈로의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이다. 이 변호사나 세무사도 옛날에는 면세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면세였는데 얘들이 워낙 탈세가 심해가지고 과세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왜 면세이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여러분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 있잖아요. 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를 반도체로 만들었어요. 자, 반도체로 만들어서 팔아요. 자, 얘를 팔았다. 자, 누구한테 팔았냐면요, 사업자한테 팔았다라고 할게요. A한테 팔았다라고 할게요. 얼마에 팔았냐면요, 7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700원에 팔았는데 팔면은 부가세 10% 받아오겠죠. 70원 받아올게요. 자, 근데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를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 가치 증가분이 700원이잖아요. 700원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부가세 70원 받아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7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 위에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딱 서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필요해요. 그럼 땅에 대한 그 값을 주는 게 지대죠. 지대. 자, 그다음 만들려고 하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 그 돈이 임금이죠. 임금. 예, 임금. 자, 그다음에 물건을 사와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도 사와야 되고 각종 재료 이런 것들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은 내 돈이 있을 수가 있고 은행한테 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행한테 빌리면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썼으면, 내 돈으로 했으면 내 돈에 대해서는 뭘 남겨 먹어야 돼요? 이윤을 남겨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 7번의 구성 요소를 봤더니 지대가 100원이었다. 땅값이. 임금이 200원이었다. 그 다음에 이자가 200원이었다. 그 다음 나머지 200원은 이윤이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는 진짜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구성 요소가. 부가가치의 4대 구성 요소, 지대, 임금, 이자, 이윤. 이 네 가지가 부가가치 4대 구성 요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딱 봤을 때,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막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만드는데 뭐 원재료도 필요하고 재료도 사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은 딴 사람들이 만든 부가가치잖아요.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아니단 말이에요. 네.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요 네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700원의 가치 창출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대임금, 이자, 이윤, 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부가세를 부과하면은 이미 물건을 판매하면서 부가세 10%를 받아온 상태단 말이에요. 부가세 10%를 받아온 상태인데 지대임금, 이자, 이윤에 대해서 또 부가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돼요. 예, 그래서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게 더 속편해요. 지대임금, 이자, 이윤. 지대가 땅이죠.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네, 토지 면세. 동그라미 2번에 이자에 대한 부분. 금융보험 용역. 네,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임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세 가지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를 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기타 보겠습니다. 기타의 동그라미 1번에 우표 면세인 거. 이거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갈로의 수집용 우표는 과세이다. 수집용 우표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참 우표 수집을 많이 했는데, 그 수집용 우표가 제가 어릴 때는 백화점 가면 백화점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가 되겠고, 인지, 증지, 복권이 면세인 것도 외워두세요. 복권은 면세예요. 여러분들 로또 살 때 로또가 1,000원이지 부가세 별도 1,100원으로 팔지는 않잖아요. 공중전화도 면세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요즘 공중전화 없죠. 그다음 2번에 제조담배로서 200원 미만의 것과 특수 제조담배가 있는데, 뭐 요거는 요즘에 시중에서 전혀 팔지 않는 담배단 말이에요. 그냥 몰라도 돼요.
자, 3번에 종교,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료. 여러분들 교회에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파는 거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 돈 뭐라고 하지? 그 11조라고 하나? 11조 받잖아요. 헌금 받죠, 헌금. 그 헌금 받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을까요?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진 않는다라는 거. 네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료. 국가의 무상으로 주는 거는 기부에 기부. 기부하는 거에 부가세가 붙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국가에다가 돈 받고 파는 거는 부가세가 붙어요. 국가가 TV 산다. 그럼 국가가 TV 사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가 안 붙느냐? 그건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TV를 사도 부가세는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있는데 국가가 파는 거는 면세예요. 근데 국가가 해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동사무소 가면은 등본 떼주고 수수료 받죠. 그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든가요? 안 붙어요. 국가가 하는 것들은 면세예요, 면세. 근데 그 갈로에 자, 갈로에 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1. 기업의 우정사업 조직의 소표 우편물 배달 용료. 그 우체국 택배 있죠. 근데 우체국 택배를 면세로 하면은 한진택배, 대한택배, 다른 택배 업체들이 다 망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부가세가 안 붙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일반 민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것들도 과세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니은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료. KTX를 면세를 해버리면은 그 비행기 안 그래도 국내선 비행기 장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선 비행기가 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가세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가 아니라도 다른 일반 민간인들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소매업도 마찬가지, 음식 숙박업도 마찬가지고, 골프장. 그 다음 밑에 주차장 운영업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추가가 됐는데, 그런데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공영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그 공영주차장이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옆에서 하는 유료주차장 있죠. 걔들은 과세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걸 면세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 주차장 운영업도 올해부터 과세로 바꿨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은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건데, 그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은 일반 민간인들도 하고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면세 대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쫙 드렸는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든데 여러분들 보면서 눈에 익숙한 것들 위주로 하시고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라도 할 거 많은데 이런 사소한 거 외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참고 볼게요. 참고에 부동산 공급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있는데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참 잘 나오는데 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영세라고 면세의 비교가 있는데, 자, 그 면세 보면은 면세의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2번에 면세 정도는 불완전 면세고 3번에 과세 대상 여부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 아까 설명을 할 때 낼 것도 없고 지가 낸 것도 못 돌려받는다라고 했죠. 그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낼 것도 없고 지가 낸 것도 못 돌려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필요가 없고, 얘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부가세 신고는 과세 사업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과세 대상 여부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4번의 사업자 여부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왜냐면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5번에 의무 이행 여부가 있는데 부가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뭐 매입차별 계산 사개표 제출 의무는 있다. 이러한 의무는 부가세법상 의무는 아니에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의무이지 얘들이 부가세는 안 내도 되지만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를 지는 거지 그 부가세법상 의무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영세요. 영세의 목적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수출 산업 지원 및 육성. 면세 정도는 완전 면세. 영세 사업자는 자기가 낸 거 다 돌려받으니까 완전 면세라고 썼죠. 그래서 과세 대상 여부에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단지 세율이 0일 뿐이지 얘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해야 돼요. 영세율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하고 다 똑같은데 단지 세율만 0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가된 부가세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자 여부에 부가세법상 사업자인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맞아요. 왜냐면은 지가 낸 거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5번의 의무 이행 여부에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하고 면세 설명을 다 드렸고 여러분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 다음 장에 이런 문제 유형별 정리가 있잖아요. 근데 유형 1은 지금 다 못 풀어요.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유형 2만 일단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형 2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를 하시오라고 돼 있죠. OX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수출하는 재와 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는 말이죠. 영세율은 느낌이 수출이라고 했었죠. 2번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면세 제도보다는 영세율 제도가 더 적합하다. 그것도 맞죠. 네. 3번 수출 대행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이다. 대행 위탁 수출 수수료는 과세라고 썼죠.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영세율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품 부가가치 구성 요소이다. 이건 면세죠. 기초생활품이나 부가가치 구성 요소는 면세에 대한 이야기이지 영세율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영세율은 어떤 느낌을 가지라고 했어요? 수출 느낌을 가지라고 했었죠. 5번에 미가공 수입 농산품 중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가 적용된다. 식용에 공하는 거, 먹을 수 있는 거는 국내 외산을 불문하고 전부 다 면세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식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품도 뭐가 되냐면요. 면세가 맞아요. 그 다음 5번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가 되죠.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가 돼요. 여러분들 아까 그 주택은 면세예요. 여러분들 주택은 면세인데 상가는 과세예요. 상가는 과세. 그 다음에 7번에 도서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책 빌려주는 거는 면세예요. 아까 책은 면세라고 했었잖아요. 8번에 수집용 우표는 면세이다. 아니죠. 우표는 면세가 맞는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9번에 포장김치는 면세이다. 포장김치는 과세죠. 포장을 해버리면 과세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김치는 면세인데 포장을 해버리면 과세. 그 다음에 10번에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그건 맞아요. 은행은 면세라고 했었죠. 11번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및 약사가 소매하는 일반 약품 판매 대금은 면세 대상이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예요. 과세. 동물병원은 과세거든요. 동물병원이 전부 다 과세는 아닌데 그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가 맞는데 그 동물병원 가면은 그 교배도 하잖아요. 교배는 또 면세인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약사가 소매하는 일반 약품 판매 대금은 면세 대상이다. 일반 의약품은 과세라고 썼죠. 조제의약품은 면세라고 썼죠. 처방전 있는 약품 그것만 면세이고 일반 의약품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면세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 몇 페이지예요? 318페이지죠. 근데 이 연습 문제는 제가 지금 다 못 풀고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간주 공급이나 그 다음에 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제가 다 풀지는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몇 번부터 제가 좀 풀 거냐면요. 7번 있죠. 319페이지에 7번부터 거기 11번까지만 제가 좀 풀어볼게요. 그 나머지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풀 거고 7번부터 11번까지만 풀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7번. 자, 7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3번이겠죠? 2번은 아직 안 배운 건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중요한 문장이라고 썼죠. 나중에 배울 건데 3번이 틀렸잖아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라고 썼잖아. 불완전 면세는 면세사업자지. 면세사업자. 영세율 사업자는 지가 낼 것도 없고 지가 낼 것도 없고 낸 것도 다 돌려받잖아요.
판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없고 그 다음에 지가 부담한 부가세는 다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다 이런 말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과세되는 것은 이건 안 배웠지. 근데 일단 답이 4번이에요. 주택 외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의 임대는 과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앞에 제가 그냥 넘어가라고 한 부분 있죠. 그 몇 페이지냐면요. 315페이지 보세요. 자, 315페이지에 그 가운데 창고 있죠. 부동산의 공급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있잖아요. 그게 안 중요한데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딴 거도 할 거 많은데 이거까지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여러분들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을 때 공급이 있고 임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전부 다 과세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의 공급도 과세, 건물의 임대도 과세, 토지의 공급도 과세, 토지의 임대도 과세인데 요 중에서 면세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면세냐면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원래 땅이 면세라고 썼죠. 땅은 면세 제화예요. 땅은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 면세. 아주 옛날에는 토지 임대도 면세였어요. 근데 토지 임대를 면세로 해버렸더니 너무 땅 투기가 심해가지고 토지 임대만큼은 과세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인데 토지의 공급만 면세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 주택은 면세예요. 주택을 파는 거는 면세예요. 주택의 공급. 왜냐하면 주택은 생필품이잖아요. 누구나 집은 있어야 되니까 주택의 공급 면세, 주택의 임대도 면세예요. 자, 근데 주택 중에서 우리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어요. 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데 요거는 보통 32평 아파트를 이야기해요. 32평 아파트인데 요거는 누구나가 아니라 그냥 많이들 사용하는 아파트죠. 보통 32평이 서민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살 때 있잖아요. 집을 살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예요. 근데 큰 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 40평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 40평대 아파트는 과세예요. 집을 살 때 작은 집 사는 거는 면세인데 큰 집 사는 거는 부가세가 붙는다. 근데 주택을 임대하는 거 있죠. 집을 빌리는 거는 부자나 거지나 다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임대는 큰 집, 작은 집 상관없이 전부 다 면세다라는 거. 자, 이거 참고로 해두시고, 자, 그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319페이지 8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죠. 상가 건물. 건물은 주택만 면세가 돼요. 주택의 임대만 면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면세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기업, 가공된 식료품. 가공된 식료품. 가공이 됐죠. 미가공만 면세잖아요. 가공이 되면 안 되잖아. 그냥 니은의 수돗물 면세 맞죠? 네, 수돗물 면세라고 썼잖아요. 지그세 무연탄하고 연탄 맞죠? 연탄 면세. 신문하고 도서도 면세라고 썼지. 그 다음에 미음의 골동품 있죠. 네, 골동품은 과세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살 때 부가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읍의 서비스 용역 있잖아요. 얘도 부가세가 붙어요. 여러분들 영무를 제공할 때 서비스 제공하는 거 부가세 붙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전자제품 고쳤으면은 부가세 붙는단 말이에요. 시옷의 수집용 우표가 있는데 얘는 과세라고 썼죠. 그럼 면세에 해당하는 게 니은, 디귿, 리을. 예, 그게 답이 되겠네요. 오, 맞았네요. 자, 그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개수는 1번에 단순 가공된 두부. 이건 면세예요. 가공이 단순 가공은 돼요. 단순 가공. 예, 얘는 면세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신문사 광고. 광고는 과세예요. 신문은 면세인데 광고는 과세. 3번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가 맞고 4번에 시내버스 운송 용역도 면세가 맞아요. 5번에 의료보건 용역 또 면세가 맞죠. 6번에 금융보험 용역도 면세가 맞죠. 그래서 답은 몇 개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5개겠네요. 네. 아니지. 면세되는 건 5개죠. 못 빼고 신문사 광고 빼고는 다 면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데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게 용역이다라고 썼죠. 1번에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면세죠. 아까 인적 용역 있잖아요. 예, 인적 용역은 면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예, 면세를 물어보는 거죠. 면세, 말을 꼬이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면세단 말이에요. 면세. 그래서 1번이 면세겠죠. 그다음 2, 3, 4가 있는데 2번은 됐고 3번하고 4번 문장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3번에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부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그 다음 4번에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310페이지 보세요. 자, 310페이지. 자, 310페이지 하단에 가공 계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공을 해요. 자, 가공을 할 때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한다. 그럼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근데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을 했다. 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나이키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신발을 만들 때 자기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팔면은 그건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근데 나이키가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다가 신발 가공을 의뢰했어요. 자기가 재료를 다 대주고 가공업체 A사한테 맡겼어요. 그럼 재료는 누가 다 대줬어요? 나이키가 다 대준 거죠. 그럼 A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가공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가공. 그건 뭐예요? 일해주는 거잖아요. 일해주는 거니까 용역이잖아요. 용역. 네. 자기가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A사는. 가공 업무만 하는 거. 순수한 가공 업무만 하는 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근데 건설업 있죠. 건물을 만들어 파는 회사.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용역의 공급이다. 왜 그러냐면요.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건설 용역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사람이 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료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일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용역 제공 있잖아요. 예, 그런 게 훨씬 더 큰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이에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예,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뒤에 문제 아까 다시 볼까? 자, 319페이지 11번.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맞죠? 예,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게 맞고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자기의 자재를 이용해서 공급한 거였다라고 하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었겠지. 그다음 4번에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업자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라고 썼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영세라고 면세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